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요 힐링 클래스 시즌 1 3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힐링 닥터 강은정 많이 보고 싶으셨죠? 힐링 클래스 시즌 1 3차시는요 노래로 인사하기, 꿈리스트 작성하기, 오늘의 음악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노래로 인사하기를 통해서 서로에게 또 힘을 주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삶의 고된 여정 속에서 잃어버린 나의 꿈과 여러분들의 꿈을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저도 정말 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도 꿨었고요. 정치가가 돼야지, 변호사가 돼야지. 그때는 거의 뒤가 사자가 들어가는 그런 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슬픈 일이지만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꿈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나를 떠올리면서 그리고 현재는 나는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면서 그리고 미래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꿈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요, 꿈 리스트에서는 5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갖고 싶은 게 뭔지,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뭔지, 되고 싶은 모습은 어떤 건지,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딘지, 그리고 나한테 있는 것 중에 어떤 걸 나누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볼 거거든요. 자, 근데 꿈 리스트 작성할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를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행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라도 그 전주의 한옥마을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꿈 리스트 그 워크북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막 되고 싶은 모습도 막 한 장이 다 돼요. 근데 이 한 장을 다 채우려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날을 세야 돼요. 오늘 안에 수업이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빈칸을 다 메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만약에 리스트를 작성하셨다면 여러분 이게요 그냥 생각할 때와 기록했을 때가 달라지고요. 기록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표함으로써 그게 실행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인들과 함께 공표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안에서 힐링 클래스 안에서 서로 공표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나의 꿈 직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청소년 교육 전문가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 청소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교육 전문가가 될래요. 그래? 그럼 그 모습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요? 년 100회 이상의 청소년 드림 콘서트를 개최하고 싶어요. 와우!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일과 관련돼서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청소년 진로 상담 분야 박사학위 받고 싶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세종문화회관 가고 싶고요. 미국 카네기홀 가고 싶고요. 제가 여기는 좀 3P 자기경영 연구소의 수장이신 강규영 대표님 서재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세종문화회관이나 미국 카네기홀 같은 데 가서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꿈을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매년 100명의 소녀 가장에게 무료 상담을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나의 꿈에서도 직업을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나의 꿈을 생각할 때 가족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은 자녀들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친구 같은 부모요. 그러면 그 모습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퓨전 리딩 후속 코칭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경험하는 책 읽기를 통해 빛나는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북닥터 저 강은정과 함께 내 시간관리 습관이 어때서 속으로 고고! 여러분, 저희가 주간 시간관리하는 법을 배웠었거든요. 특히나 그 우선순위를 시간표에 기록하는 게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시간의 성격별로 색이 달랐어요. 표현하는 색이. 예를 들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어떤 색깔로 표시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와, 맞아요. 귤색, 주황색으로 이렇게 체크박스를 했었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개발,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자기개발은 어떤 색깔로 체크박스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파란색으로 했었죠. 그러면 선생님의 도움 없이 예습, 복습, 또 숙제,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은 어떤 색깔로 색칠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맞아요. 분홍색으로 색칠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주 편안한 색깔이죠. 자연을 닮은 색깔, 맞아요.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그 샘플 보이시죠? 저렇게 긍정문 말하기는 뭐예요? 그쵸, 자기 개발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30분 정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나는 하루에 운동을 1시간 이상 한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것은 자기 개발하는 거라서 파란색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방과후 수업이나 수업도 어때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스스로 예습하거나 복습하거나 숙제하는 것은 분홍색으로 잘 표시를 했네요. 자, 요거는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과 같은 친구들의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한번 게임을 해볼 거예요. 집어넣기 게임을 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 앞에는 색깔 색종이가 놓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주황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요, 초록색도 있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 학원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색깔을 찾아가야 되죠? 맞습니다. 주황색에 가장 먼저 손을 올리는 친구가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운동하기! 저기 분홍색에 손을 얹은 친구가 있어요. 삑 틀렸어요. 운동하기는 뭐죠? 자기개발이잖아요. 그래서 블루, 파란색 색종이에 이렇게 손을 먼저 올리는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요번에는요 시간나무 색칠하기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 지금부터 내용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색칠을 하시면 돼요. 자, 읽은 것, 운동, 독서는 무슨 색을 칠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파란색을 칠하시면 되고요. 자, 학교, 학원. 선생님이 팁을 드리자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거 무슨 색으로 칠하기로 했죠? 맞습니다. 주황색이고요. 여행, 영화, 식사, 수면, 친구와의 만남은 무슨 색을 칠하기로 했죠? 예, 자연을 닮은 초록색을 칠하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노란색 칠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독지행의 지, 알게 된 것은 노란색을 칠합니다. 자, 그러면 행할 것, 행, 독지행의 행은 무슨 색을 칠하나요? 맞아요. 분홍색이죠? 그리고 분홍색을 또 칠하는 게 더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예습, 복습, 숙제는 분홍색을 칠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시간나무 색칠하기까지 해봤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공기업, 대기업 박살내기 시즌 1 3차 시를 함께할 잡닥터 강은정입니다. 지난
1, 2차 시에는요. 성공, 취업 핵심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공기업, 대기업 박살내기 시즌 1, 3차 시에는 채용 트렌드를 분석해보고 대비 전략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용 트렌드는요. 수시 채용 경향입니다. 수시 채용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요. 산업 환경의 어떤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로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어떤 기업의 현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기업은 적은 인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려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2022년 상반기 수시 채용 비율은 36.3%였는데 2019년 대비 11.8%나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삼성을 제외한 국내 5개 기업이요 이미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대기업의 수시 채용 경향으로 인해서요 학벌과 불필요한 스펙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수시 채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경력이 스펙이 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력직이나 3년 미만의 경력자인 중고 신입이 취업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시 채용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기업은요, 수시 채용으로 인해서 직무 전문성을 가진 적격자를 적시에, 그러니까 필요할 때 확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지불됐던 어떤 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절감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재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해졌죠. 왜? 일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시와 수시 채용을 비교해 보면요. 지금 정시는 대규모였다면 수시 채용은 소규모이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이렇게 한 번씩 채용을 했다면 수시 채용은 상하반기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시의 경우에는 인사팀이 주체가 됐었는데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인사팀이 아니라 각 인력이 필요한 현업 부서에서 주체가 돼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 되게 중요하신데요. 적성 검사는 약화됐고요. 인성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채용 트렌드는요. 면접 중심 채용입니다. 자, 면접 중심 채용이라는 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실 중장년 구직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중장년의 전직 고민과 직무 스트레스를 함께 해결하는 잡닥터 임경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시즌 1 3차 시 중장년 경력개발 유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요, 금년 한 해도 경제 불안과 고용 불안이 점점 심화될 것이라고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죠.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신중년 경력개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개발 첫 번째 유형은 귀농입니다. 여러분은 귀농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시나요? 아마 시골이라는 단어와 힘들게 농사 짓는 것이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도심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은요, 귀농을 생각하면 한 두 가지로 입장이 나누어지더라고요. 맑은 공기, 친환경적인 환경이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와 불편하고 힘들 것 같다, 또는 고생스러울 것이다 라는 등 부정적인 견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귀농은요, AI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힘들지도 않고 불편함도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농은요, 이제는 또 하나의 창업으로 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그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스마트화된 농업으로 창업을 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그 친환경 부추를 재배하는 박기현 대표는요, 경기도 용인 청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청년 농업인들과 연대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스마트화를 꿈꾸며 친환경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파주시 데디팜을 운영하는 송기삼 대표는요, LG전자를 퇴사하고 여러 곳의 중소기업에 일을 했는데 2013년 실질적으로 이 공장장 역할까지 했던 그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제 직장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 성공적으로 귀농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회공헌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공헌 일자리는요, 그동안 자신이 가진 여러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거리로서 미래의 일자리로 접근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정은 씨는요, 충남도청에서 30년간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충남도청 역사관에서 큐레이터로 봉사하다가 대전 MBC 방송국에 출연도 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충남도청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인터뷰 내내 그 사회공헌 활동이 은퇴 이후 삶을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를 강하게 어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중년 경력 개발 세 번째 유형은 재취업인데요.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동종산업, 동일 직무로 재취업하는 것입니다. 기존 경력이 있어서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서 재취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두 번째로, 동종산업 다른 직무로 재취업하는 것입니다. 기존 산업체의 경력을 통해서 축적된 전문성을 발휘해서 교육이나 컨설팅 직무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HC자동차 회사의 홍보팀 근무 경력을 활용하여서 마케팅 교육 직무로 전환한 제 지인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산업 동일 직무로 재취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인사, 총무, 회계, 교육 등 그 모든 기업에서 필요한 공통 직무의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요,